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이 강대국이고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르네요. 한국에 출장 온 미국 수도국 관리위원장이 한국의 상황에 경악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무슨 사연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 맨해튼에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보호청 수질관리국 회의실. 1년 내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던 수요일 주간 회의가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죠. 에반 밀러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넘어서는 품질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은 100가지가 넘는 항목에서 깨끗함을 인증받았죠. 한지훈의 말에 에반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47년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에반은 한 가지 확고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물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죠. 지훈 씨, 그래픽은 멋있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겠죠. 깨끗한 물은 돈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을 유지한다는 거죠?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겁니다. 에반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지훈은 입술을 꾹 깨문 채 에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못 참겠다는 감정이 번뜩였죠. 밀러 박사님, 저는 5년 전에 한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수질 관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보신다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에반은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전 세계 30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연구해왔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이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그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겠어요? 회의실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서장인 마이클 레이턴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아시아 선진국들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비교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에반,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에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지훈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집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였을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요. 한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에반은 그것을 보며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함정에 빠진 느낌이었죠. 이렇게 에반 밀러의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철저한 실증주의자인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와 마주하게 될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반 밀러는 갑작스러운 시차 때문에 약간 멍한 상태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연구원으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만은 여전했어요. 공항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수돗물의 냄새를 확인하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죠. 확실히 염소 냄새가 미국보다 덜하네요. 하지만 이건 공항이니까. 한지훈은 그런 에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에반의 의심 많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특히 청계천을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에반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뉴욕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택시가 한 다리를 건너자 에반의 시선이 무언가에 고정되었어요. 저기 아래에 있는 건 뭐죠?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깨끗한 하천이 있다고요? 한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청계천입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하천이죠. 이전에는 복개되어 고가도로가 지나갔는데 2003년에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택시를 내려 청계천 변으로 걸어가는 에반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시 중심부의 하천은 보통 오염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담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건 진짜 자연 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거겠죠? 아니면 화학 처리를 한 건가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연 하천은 아니에요. 하지만 청계천은 단순한 인공 하천이 아닙니다. 수질 정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구조물이죠. 자체적인 미세 필터링과 정화 시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에바는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아이들은 맨발로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시 하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요. 납세자들의 불만은 없나요? 한지훈의 표정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고 도심 온도도 내려갔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큰 셈이죠. 에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플린트시의 수질 오염 사태, 뉴욕의 노후된 수도관 문제 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수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가 많은데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을 만들어 유지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미국이었다면 이런 공간은 노숙자들의 거처가 됐거나 하천이 쓰레기로 가득 찼을 텐데.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한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물 관리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물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에바는 무언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정하기에 이른 시점이었죠. 그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에반과 한지훈은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에반은 지하철 역사의 깨끗함에 놀랐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개찰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던 중 한쪽 벽면에 설치된 정수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저게 뭐죠? 설마 무료 정수기인가요? 한지훈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하철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요. 에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정수기 앞으로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았죠. 깨끗하게 관리된 정수기와 그 옆에 비치된 일회용 컵. 물을 따라 마시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미국에서는 정수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많은 도시에서는 물병을 따로 사거나 집에서 가져와야 하죠.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수돗물 자체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아리수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되어 있기도 하죠. 에반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설마 공공수도를 그냥 마신다고요? 실험 정신이 발동한 에반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수돗물에서 흔히 느껴지는 염소 맛도 금속성 냄새도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깨끗하군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정수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한지훈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정수 과정은 있지만 가정용 수돗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에바는 한지훈이 보여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 검사 결과와 국제 기준 비교 데이터였죠. 서울의 수돗물이 100가지가 넘는 항목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수준의 수질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요? 인프라 유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한지훈이 답했습니다. 수질 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은 물을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수질 관리 시스템 사이에는 분명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던 중 에바는 작은 공원 한켠에 설치된 또 다른 정수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중에 물을 마시러 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미국에서는 공원의 정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오염되었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한지훈은 그런 에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에바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노후된 수도 시스템,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미국식 시스템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반과 한지훈은 한국수질관리국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서 에반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오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수질관리 시스템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준비됐나요? 오늘은 한국의 수돗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상세히 알아볼 겁니다. 한지훈의 말에 에바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3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밀러 박사님. 저는 김태우 총괄 책임자입니다. 오늘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바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누며 회의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죠.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국가기관 시설로 관리되고 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에바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첫째, 우리는 상수도관을 최신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평균 20년 주기로 수도관 전체를 갱신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죠. 둘째, 전국의 정수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셋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자체 정수 시스템이 적용되어 개별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에바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낡은 수도관 때문에 납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유지보수가 가능한가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비용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봅니다. 한 번 오염된 수자원을 정화하는 비용이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했던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지훈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덕분이에요. 미국처럼 사용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에바는 이제 명확히 미국과의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많은 수도 인프라가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에 맡겨져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관리를 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면서 에바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고 때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돗물 품질 테스트가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해서 병물을 사 마시는데 한국도 비슷한가요?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실제로 개선된 수질 덕분에 최근에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병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나 필터를 사용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설 투어를 하는 동안 에바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함께 자신의 기존 믿음이 도전받는 데서 오는 혼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에바는 한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군요. 미국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에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그가 한국의 모든 면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반 밀러의 한국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에반과 한지훈은 강남역 근처 대형 쇼핑몰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합류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카페에 앉아 그들은 지금까지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함께 온 5명의 연구팀 중에는 에밀리 워커라는 40세의 여성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정수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에밀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에바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강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볼 예정입니다.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데 모두 준비됐나요? 한지훈의 말에 연구원들이 일어나 카페를 나섰어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가방을 챙기는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괜찮아요? 에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요. 아마도 시차 때문인 것 같아. 그 순간 에밀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근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이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에밀리! 5장 계속.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에밀리의 손목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에바는 재빨리 에밀리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나요? 손가락을 펴볼 수 있어요? 에밀리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에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응급실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가까운 병원이 어디죠?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5분 거리에 지하철 병원이 있어요. 바로 가봅시다. 지하철 병원이요? 에반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습니다. 지하철에 병원이 있다고요? 거짓말이지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근처에는 대부분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은 의료특구라 많은 병원이 있어요. 에밀리를 부축하여 지하철역 방향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에밀리의 상태가 걱정되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료실로 안내되었어요. 에바는 미국의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한지훈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 응급 상황은 대개 이렇게 빨리 처리됩니다. 물론 더 심각한 환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바뀌겠지만요. 에밀리의 진료가 끝나고 의사는 손목에 경미한 염좌가 있으나 골절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붕대로 손목을 고정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에밀리는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에반이 병원비를 물어보자 한지훈이 접수 창구에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예요? 에반이 궁금해했어요. 5만 원입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에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5만 원이요? 그게 미국 달러로 얼마죠? 약 40달러 정도입니다. 에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응급실 가는 순간 500달러는 깨지는데 보험 없이는 1000달러도 넘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면서 에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수질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미국식 시스템의 특수성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밀러 박사님, 괜찮으세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바는 생각에서 깨어나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졌네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제 예상과 많이 달라서요. 한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에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에반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일정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에밀리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한강 수질 관리 시스템을 볼 예정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바는 걸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공시설물들.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에바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고급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일정으로 지친 그는 곧바로 욕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호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녹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첫 방울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죠. 여긴 필터 없이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요? 에바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석회질이 많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필터 없이도 수질이 맑았어요. 그는 물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고 밝은 빛에 비춰보며 그 맑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에바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 믿어왔지만 한국에서 본 시스템은 그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문득 호텔방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놀랐어요. 미국의 유료 와이파이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였죠. 에바는 한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가 정말 빠르네요. 미국은 대부분 와이파이가 유료이거나 느린데 여긴 전부 무료라니 놀랍습니다. 한지훈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네,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물 관리 시스템처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요. 에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공재라는 개념. 그동안 그는 공공 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공공 서비스가 가능했죠. 그는 욕실로 다시 가서 샤워기를 틀었어요. 미국에서는 석회질 때문에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의 물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에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확신 대신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그는 중얼거렸어요. 평생 동안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최선이라는 믿음,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침대로 돌아온 에바는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도시들을 떠올렸어요. 낡은 인프라, 오염된 강, 불평등한 공공 서비스. 에바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가치관의 반영이다. 깨끗한 물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시스템 전반에 녹아있다. 미국의 사용자 부담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다. 그는 계속해서 썼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은 결국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잠시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비를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어쩐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물은 어디에서나 같은 물.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면서 에반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들이 그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넷째 날, 에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그의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미국의 대도시에서 흔히 느껴지는 스모그나 오염된 공기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오늘의 일정은 한강 수질 모니터링 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에바는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다른 연구원들과 한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에밀리의 손목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주요 수자원인 한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은 차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에반의 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깨끗한 거리, 곳곳에 보이는 공원,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밀러 박사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한지훈이 말을 걸었어요. 에바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의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시스템을 접하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환경청에 도착한 그들은 한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으며 에바는 한국이 어떻게 수자원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어요.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는 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투명성이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청 관계자의 설명에 에바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수질 데이터가 종종 불투명하게 관리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플린트시의 수질 오염 사태도 그런 불투명성이 초래한 비극이었죠. 점심시간, 그들은 한강변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에바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맑은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 하천들은 오염되어 있거나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강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한지훈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반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한국은 물, 전기, 인터넷, 대중교통,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공공재로 인식해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죠. 반면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시장 원리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느껴온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개인이 돈을 더 내고 대안을 찾아야 했죠. 병물을 사 마시거나 비싼 필터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에반이 중얼거렸어요. 한지훈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에반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기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에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그들은 한강 시민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무료 정수대, 깨끗한 공중화장실, 자전거 대여 시스템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에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운동하는 노인들,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공간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공원은 대부분 입장료를 받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황폐화되곤 하죠. 한지훈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공공재에 대한 존중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해가 저물어갈 때 에바는 한강변에 서서 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발전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최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안전한 공공공간. 그것이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에바는 호텔방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는 키보드를 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 달 전에 자신이었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바는 달랐어요. 그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통해 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문득 에바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빗속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로가 침수되지 않고 빗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살고 있다.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에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결심할 시간이었어요. 그는 이메일을 열고 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 마이클 레이턴, 환경보호청 수질관리국장 제목 사직서, 제출 및 새로운 연구 제안. 에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자신이 내리려는 결정이 평생의 경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레이턴 국장님께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년간 환경보호청에서 근무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후된 수질 시스템과 공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진정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환경보호청에서의 직책을 사임하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수질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양국의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지원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바는 이메일을 읽어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에바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도시는 빗물에 씻겨 더욱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한지훈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에바는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지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요?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변화네요. 에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제가 연구해온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 에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제가 연구해온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한 제안이 항상 예산 문제나 정치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죠. 한지훈은 와인 잔을 들어올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에반도 자신의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씩 마셨어요. 에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확신과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전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수질 관리가 정말로 그렇게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에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인식,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시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한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청계천 옆을 걸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하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에 비친 맑은 물결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에바는 걸음을 멈추고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그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의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전 이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반의 말에 한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에바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수질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넘어 이제 그는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 더 나은 물 관리 시스템을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과 목적 의식이 반짝였습니다. 에바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물은 생명이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제 나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곳 한국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에반 밀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위생과 철저한 관리는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발전한 한국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